네. 집에서 보내는 시간 늘어나면서 OTT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많이 보시죠. 넷플릭스가 대표적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넷플릭스 보면서 쓰는 시간이 작년보다 6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뿐만 아니고요. 지금 출격 대기 중인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또 티빙, 웨이브, 왓챠 같은 국내 플랫폼들도 있는데 OTT 플랫폼들 굉장히 잘 나간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시장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척척박사 강정수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다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 자, 강 박사님 OTT 시장이요. 이게 결국은 가입자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게 시장 규모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현황이 네. 어떻습니까? 우선 가입자가 늘어났던 결정적 계기도 코로나 팬데믹이 작용을 했죠. 네. 사람들이 집에 머물면서 아무래도 OTT를 더욱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 최근 2, 3년간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2억 4천만 명 정도가 이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2억 4천만 명이라고 한다면 보통 한 계정당 한 가입을 하면 한 3명 정도가 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4, 5억 명 정도가 네.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뒤늦게 시작한 디즈니 플러스 한국에도 이제 올해 11월에 런칭을 네. 하는데요. 디즈니 플러스도 벌써 1억 2천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습니다. 1억 2천만 명이요? 네, 마찬가지로 디즈니 플러스도 한 3명 정도 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성장을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천만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1년 전인 2020년 1월 말 정도에는 470만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2020년 작년 코로나 기기에 2배 정도가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단히 정말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요. 이런 시장에서 우리 이른바 토종 OTT라고 하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만든 그쪽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토종 OTT들도 열심히 하죠. 사실은 해외 같은 경우에 미국 주도의 지금 OTT 시장들이 재편되면서 유럽 같은 경우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OTT 서비스들이 이렇게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힘이 좀 있습니다. 네. 대단히 올해 일찍이 시작했던 왓챠만을 해도 지금 회원수가 한 138만 정도 되는데 뭐 순위로서는 5위권, 6위권이긴 하지만 이렇게 토종 OTT가 통신사의 협업 없이도 네.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되게 독특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통신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리고 방송사들이 같이 지상파들이 같이 하고 있는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한 지금 400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TVN에서 시작한 이 티빙도 한 260만 정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쿠팡플레이입니다. 쿠팡플레이는 사실은 쿠팡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만큼 아마존을 많이 쫓아하거든요. 네. 아마존도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고 해서 OTT 서비스가 있고요. 지금 디즈니하고 지금 어깨를 나눌 정도에 대단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OTT 서비스인데요. 한국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 월간 이용자 수가 한 138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올해 1월에는 한 50만 정도였으니까 2.5배 정도가 성장을 한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네, 근데 이제 쿠팡 플레이는 따로 가입할 것이 아니라 네. 쿠팡에서의 그 일종의 월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 와우 서비스를 가입하면은 그냥 추가로 덤으로 오는 번들링 서비스죠. 그런데 이용자들 그리고 또 여기도 요즘 오리지널 컨텐츠 많이 투자해서 SNL이라든지 이정재 씨 뭐 이런 분들이 막 출연을 한다든지 해서 되게 오리지널 콘텐츠도 많이 만들면서 쿠팡 플레이도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쿠팡 플레이 처음엔 볼 게 없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이제 콘텐츠가 점점 괜찮아지는 모양이에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그 플레이되고 있는 티빙도 보니까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던데. 환승연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그렇죠. 보고, 환승연애. 넷플릭스하고 비교하면 가입자 수가 적은데 어쨌든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 와중에 11월에 디즈니 플러스가 여기에 가세를 합니다. 이쪽 한국 시장에서도 전망이 괜찮은가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디즈니 플러스는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거부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네. 너무 많이 본다고 걱정하신 부모님들 이번 기회에 그나마 디즈니는 좀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네. 디즈니로 가서 아이에게 마블이라든지 픽사라든지 사실은 스타워즈 또 어른들이 좋아하는 스타워즈라든지 차라리 해가지고 같이 보자 이렇게 같이 보자 되죠. 해가지고 네. 특히 요 11월에 하는 것도 크리스마스 시즌 요 겨울철 우리 한번 따뜻하게 같이 디즈니 콘텐츠 보면서 지내보자. 그래서 디즈니는 이 강력한 이미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파워 네. 이걸 가지고 지금 벌써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말 상상도 초월하는 속도로 지금 성장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가지고 있는 유명한 디즈니의 파워 마블 보러 엄청나게 대기하면서 부모님들하고 아이들끼리 많이 보러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마블만 봐도 본전은 뽑는다고 생각을 하셔서 또 월 9,900 뭐지만 1년 하면 한 10만 원 돈 안 되거든요. 대부분 가입을 빠른 속도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의 2위 사업자로 성장하는 건 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디즈니 플러스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요 한 통신 사업자하고 독점 계약을 했잖아요. 네네. 아이 우리 거기 쓰지도 않고 그거 뭐 가입하겠어 했는데 생각해보니 IPTV에서 유료로 결제해 놓은 모든 영화가 대부분 디즈니인 거예요. 네. 아이들 키우는 집안 비슷할 것 같은데 아마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넷플릭스가 한동안 가입자 수 증가세가 주춤하다가 다시 늘어났단 말이죠. 네네. 이런 넷플릭스의 강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넷플릭스가 이제 처음에 전 세계적으로 런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는 한국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빈지 워칭이라고 해서 몰아서 보는 거거든요. 네. 한국은 웹하드라는 것이 발전한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국가에서 다운받아서 이 해외 드라마라든지 미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는 빈지워칭의 선구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환경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빈지워칭이 뭐냐면 드라마를 이번 주 월화 드라마를 매주 월화 드라마까지 기다려서 그냥 한 편 두 편 찔끔찔끔 보는 게 아니라 시간 내 가지고 그냥 밤새서 정주행 문화. 정주행해가지고 네. 다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일찍이 발전했던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빈지워칭이 도대체 뭐가 대단하다는 건데 해외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중간에 중간 광고도 많은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중간 광고도 없이 모여서 본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빈지할 때 워칭할 때 입는 음식 그리고 그때 입을 수 있는 옷 이런 것들도 네. 대단히 유행할 정도로 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빈지 워칭이 젊은 세대에게서는 우리 주말에 뭐해 빈지하지. 굉장히 트렌디한 걸로 그렇죠. 되어 있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초기에 이용자들의 편의성들을 만들어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 글로컬이라고 하거든요. 글로벌과 로컬을 결합시킨 건데요. 2011년부터 해가지고 그 넷플릭스가 해외에 진출합니다. 근데 지금 진출한 국가가 191개국이에요. 191개국이면 실감이 안 나는데요. 중국하고요, 북한하고 시리아하고 크림 국가 요 4개 국가 빼놓고요. 전 세계 지금 다 들어갑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난 인프라 네. 갖춰서. 그건 뭐냐면 하나의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보여준 거죠. 오징어 게임처럼 성공적인 작품이 이 망 안에 들어가면 전 세계 191개국에 그냥 동시에 송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 깔려진 거죠.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2015년부터 흔히 말하는 로컬 오리지널이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 만들듯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넷플릭스도 이거 로컬에서 생산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프랑스 정부가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카드를 줍니다. 앞으로 프랑스에서 넷플릭스 사업하려면 우리는 문화 강국의 자부심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쿼터제를 줄 테니까 30%는 우리 프랑스에 생산해. 스크린 쿼터랑 비슷하네요. 그렇게 얘기해서 네. 넷플릭스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프랑스에서 생산하기 시작하고 독일에서 생산하는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2015년부터 이거 우리의 기본 전략이야. 그래서 처음에 브라질부터 진출합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 언어권에 있어서 이 히스패닉이라든지 미국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로 드라마를 만들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들이 막 흥행이 성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에도 지금 2015년부터 올해까지 쓴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1조입니다. 야. 그러니까 1조를 갖다가 네. 투자를 했고요. 이러면서 점차 오리지널 콘텐츠 만드는 데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2021년 지금 예상되는 것이 한 17억, 170억 달러예요. 그럼 한국 돈으로 이것이 한 17억에서 한 17조에서 18조입니다. 이거를 연간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로컬로 계속 전해서 만들어지면서 지금 약 한 50개 국가에서 그 지역에서 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페인 드라마가 한국에서도 좀 인기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을 때도 있고요. 갑자기 노르웨이의 이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이 드라마가 또 좋아하는 팬들이 니치 마켓이만 생기기도 하면서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또 미국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한국 드라마가 너무나도 재밌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계가 재밌는 게 있는데 2020년에 보면 2019년에 보면 미국 사람들 중에서 영어로 만들어지지 않은 드라마를 본 사람이 71%였어요. 이것도 꽤 인기 있는 거죠. 누적이 되다 보니까. 네. 근데 2020년에는 이게 97%로 늘어납니다. 1년에 최소한 드라마 한 시즌은 미국 사람들도 영어로 만들어지지 않은 해외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화적으로 막 섞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성공작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제작비를 갖다가 미국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생산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넷플릭스가 성공하는 비결인 거죠. 즉 처음에는 문화적으로 드라마를 몰아보게 하는 정주행 정도의 조금의 편의성 정도를 만들었다면 이거는 다른 OTT 사업자가 흉내낼 수 없는 거거든요. 전 세계 191개국에다가 망을 깔아놓고 그리고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해서 만들어서 이걸 섞어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서로 다른 취향들이 소비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던 것이 넷플릭스가 성공하는 비결인 거고 한국도 오징어 게임으로 맛을 봤는데 얼마나 제작자들이 그러니까 글로벌 대박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내기 위해서 꿈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 넷플릭스의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디즈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한국에서 제작도 하고 네. 디즈니도 이제 배운 거죠. 디즈니는 지금까지 1억 명을 만드는데 지역 단위에서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지 않았어요. 워낙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게 빠방하다 보니까 네. 이거 마블 보고 굳이. 스타워즈 보고 이거 우선 이거부터 보세요라고 네. 해서 했는데 이제 점점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한 60개국 지금 진출하고 있거든요. 점점 이렇게 진출 국가가 많아지면서 우리도 그러면 넷플릭스의 성공 방식을 우리도 따라보겠다. 그래서 로컬 콘텐츠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 와중에 우리는 오징어 게임 제작비로 대략 한 250억 정도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넷플릭스가 추정하는 가치가 1조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성비가 어마어마한 건데 네. 콘텐츠에다가 17조 원씩 투자를 한다. 이 넷플릭스의 사이즈도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이게 우리 삼성전자나 이런 회사들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년에 쓰는 R&D 비용이랑 한 18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가 뭐 170억 달러를 쓰고 있는 거니까 삼성전자의 R&D하고 비슷한데 삼성전자 R&D는 반도체도 있고요. 네. 사실은 R&D가 삼성전자의 핵심적인 성장의 동력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 넷플릭스의 이 투자 비용이 대단히 크다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넷플릭스의 장점은 뭐냐면 전통적인 지상파 대비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고정 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파를 송출해야 되고 사실은 요즘 전파로 보는 사람들 전 국민의 한 3%도 안 되는데 그쵸. 전파망은 10년 전, 20년 전이랑 똑같이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있어요. 여기 네. 인건비 그대로 들어가고요. 넷플릭스는 이런 고정 비용이 별로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흔히 말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과금 체계를 하는 즉 이건 가변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네. 기업은 고정 비용이 있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경쟁력을 뭐 만들어내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가변 비용으로 그 흔히 말하는 망 비용을 가지고 있고 넷플릭스는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은 마케팅 비용이에요. 따로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재미난 걸 우리가 틀어줄게. 그리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확산됐던 거에서는 사실은 오징어 게임을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도 인스타그램에서 얘기하고 틱톡에서 얘기하고 하도.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언론 방송에서 떠들어대니 맞아요. 안 보면 시대에 뒤처진 것 같고 아 대체 뭔데 그래 그렇죠. 이렇게 시작했던 이런 것 식으로 같아요.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런 환경 속에서 컨텐츠가 그냥 마케팅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넷플릭스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뭐 기묘한 이야기로 추가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15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묘한 이야기로 고정 팬들에게도 고정 고객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고 즐거움이 되지만 새로 기묘한 이야기 보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온 건 뭐냐면 오징어 게임 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넷플릭스에 가입한 사람 몇 명일까? 이건 아직까지 넷플릭스에서 밝히고 있지 않는데 곧 밝힐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냐면 오징어 게임 하나가 스스로 마케팅 비용도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컨텐츠 제작 비용이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고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조 원을 줬는데 넷플릭스가 이렇게 틈 타다 보니까 내년에 아시아에만 다시 1조를 쓰겠다. 한 해 동안 1조를 쓰겠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돈 쓴 보람을 확실하게 보여주니까요. 네네. 넷플릭스가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사실 몇 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적된 영상, 그러니까 좀 넷플릭스에 가입해도 뭐 옛날 미드 좀 있는 것 같고 오리지널 콘텐츠도 별로 없고 한국 그 방송사에서 이미 봤던 드라마, 가십거리 드라마 다 봤는데 굳이 뭐 굳이 이렇게 영화 우리 됐죠. 얼마나 영화 네. 강들인데 다 본 영화들 다시 한번 있고 뭐 가끔 뭐 주말에 추억의 영화 한번 보듯이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요. 이 누적되는 겁니다. 2015년부터 계속해서 투자했던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누적되면서 언제부터 이것이 진짜 넷플릭스 요즘 볼 게 많아서 뭘 봐야 될지 고르다가 한 시간이야. 이런 식의 말이 나온 것이 한 2019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에 재미를 보면서 넷플릭스에 충분한 컨텐츠가 있으면서 고르는 게 힘들어 이런 정도가 나왔는데 거기 그때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죠. 네. 2020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어차피 집에 있는데
시간대기 너무 좋고 또는 뭐 생활 격리 시설에 격리되신 분들 인터넷은 직업대니 넷플릭스 보면서 그냥 2주가 있다 오시고 이런 분들도 많아지면서 이 넷플릭스 인기도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글로벌 망에다가 로컬 컨텐츠들이 얹어지는 이런 현상이 재미를 보기 시작한 것이 2019년인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속도로 넷플릭스가 인기를 얻게 됐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방구석 1열의 힘이 이렇게 강한 건데 네. 디즈니 플러스 11월부터 한국 시장에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경쟁력들 우리가 고려할 만한데 이런 분위기 안에서 기존의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뭐 라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 기존의 지상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방송 시장들은 이 OTT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제도 어떤 다른 분들하고 만났는데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OTT 시장 이렇게 해외 외산 OTT들이 많이 들어오면 외산. 네, 이렇게 한국 지상파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네. 제가 왜 그런 걸 걱정하시냐. 네. 지금 콘텐츠 제작자들 같은 경우는 제2의 황금기를 맞고 있다 그러거든요.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도 1950년대 이후에 이렇게 좋은 시기는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넷플릭스도 와서도 높은 제작비 주겠다 네. 그러지. 넷플릭스가 예를 들면 5억 지르면 옆에 아마존이 그럼 우리는 7억 줄게. 디즈니는 거기서 우리 10억 줄게. 받고 더 받아. 더블로 가는군요.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제작비가 2배, 3배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창의적인 어떠한 컨텐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말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지상파 망하는 건 아니니까요. 지상파에 일하는 종사자보다요. 컨텐츠 드라마하고 영화에 만든 제작가들, 작가분들, 스태프진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에게 맞습니다. 좋은 양질의 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들이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보면서 좀 더 창의적인 작품에 좀 더 인간적인 노동 조건 속에서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들이 부를 창출하게 되고 그런 IP들이 다시 한번 또 제2, 제3의 부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에게서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글로벌로 지금 K-팝이 나가서 이렇게 싹쓸이를 한번 했고 네. 거기에서도 유튜브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거든요. 이 망을 갖고 있다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이 K-필름,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드라마, 그러니까 영화들도 한국 해외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는 과거에 한류가 한국 드라마가 나간다면 다 중국이거나 동남아시아였거든요. 일본 정도. 네. 일본에서 대박 쳤다. 중국에서 대박 쳤다. 근데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 막혀 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북미와 남미와 유럽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도 다시 열렸고요. 이건 어디에게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게 주는 거대한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 이때 콘텐츠 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들은 지원해 줘야지 OTT 국내 토종 OTT 기업들이 알아 할 일이에요. 더 지금 중요한 것은 네. 한국의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이러한 분들의 다수가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될 것은 오히려 더 제작자들입니다. 제작자들에게 더 지원해서 지금 TVN 같은 경우에도 CJ ENM 같은 경우도 드라마 제작사를 스튜디오 드래곤을 분리했고 네. SBS도 분리했고 그리고 MBC도 지금 분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콘텐츠 제작의 전문성들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한국에서 대단히 정말 보기 드물게 오는 청신호라고 보고 여기에 집중해야지 플랫폼 사업자가 누구냐. 공영방송 좀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지금 공영방송이 지금 저는 왜 민간이랑 하는 통신사랑 하는 OTT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웨이브에.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네. 공영방송 OTT가 있어요. 근데 그건 로그인도 필요 없습니다.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OTT도 무료인 거예요. 모두에게 공개하는 모두에게 거군요. 공개하고 무료로 접근하면서 오히려 그래야 시청률을 내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생각해 보세요. KBS, EBS 공영방송은 아니지만 TBS도 이런 공적 자금으로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로그인도 없이 접근될 수 있는 OTT 서비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이것에 대한 사회적 가치는 좀 높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영의 가치는 강화하되 민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OTT 사업자나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제작자. 콘텐츠 제작자들이 IP 제작자들이 훨씬 더 여기를 통해서 기회를 받고 이것이 한국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제작자들에게 더 큰 기회가 열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징어 게임도 11년 동안 그 시장에서 아무에게도 네. 채택되지 않았던 그 극본을 가지고 감독이 극본까지 쓴 그런 작품이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작품들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볼게요. 지금까지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